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열전 맛수 강병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미재입니다. 자, 우리 주식시장이 해외 변수에 눌리면서 결국 또 파란불이 들어오고 말았는데요. 오늘은 1830포인트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의 전망을 좀 봤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증시가 좀 요동칠 가능성에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국의 경기 부양책과 함께 경제 지표들의 좌지우지되는 증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당분간은 좀 변동성 장세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또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됐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기대감이 많이 낮춰져 있죠. 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과 관련되는 전략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투자열전 맛수 49번째 공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투자열전 맛수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역시 화제 남녀로 문을 열 텐데요. 먼저 화제 랭킹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있었던 다양한 소식들 가운데 저희가 오늘도 5위부터 1위까지 추려봤습니다. 가장 먼저 5위를 차지한 이슈부터 확인해 볼게요. 주식시장에선 7월 옵션 만기일인 목요일 프로그램 매물이 얼마나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달 옵션 만기일에는 프로그램 매매로 인한 충격이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도 프로그램 차익 거래에서 눈에 띄는 청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소폭 매수 우위를 보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시스가 1포인트 선에 안착하거나 웃돌 경우 국가 지자체가 차익 거래 매수세를 나타내며 프로그램은 매수 우위를 보일 거란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4위를 차지한 이슈 확인해 보시죠. 저축은행과 할부금융, 상호금융 등 이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저신용자의 신용등급이 10단계로 재분류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코리아 크레딧 뷰로 등 개인신용평가사와 함께 비우량 신용등급 평가 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9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저신용자의 신용등급 체계를 재분류하는 이유는 저금리 대출을 손쉽게 갈아타거나 채무 조정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상은 신용등급 7에서 8등급인 저신용자 약 500만 명인데요. 재분류 기준은 장단기 연체 이력, 대출 보증 규모, 신용거래 실적 등으로 1000점을 만점으로 삼아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등급을 받게 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코스피 지수가 1820선까지 밀린 가운데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통신업종 주가는 2.59% 급등했지만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은 건설업종 지수는 급락하며 대비를 이뤘습니다. 이어서 2위를 차지한 이슈입니다. 유로존이 스페인 은행권에 이달 말까지 구제금융 1차 집행분 300억 유로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재정적자 감축 목표 시한을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스페인 구제금융 지급 방식과 관련한 정치적 걸림돌이 모두 제거된 건 아닙니다. 구제기금의 은행 직접 지원안에 대해선 독일 등 일부 국가가 여전히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스페인 정부가 구제금융에 대해 초기에 책임을 져야 하고 구제금융을 직접 지원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도 회의에서 쟁점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말해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네, 화제 랭킹 5위부터 2위까지 이슈들 열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1위를 차지한 소식도 확인해드리겠습니다. 6월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내용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무역 수지는 317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3년 만에 가장 큰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수입 수출 규모가 전문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밑돌았습니다.
수출보다 수입 규모가 더욱 크게 줄어드는 바람에 흑자를 유지한 불황형 흑자가 나타난 건데요. 전문가들은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둔화로 중국 수출이 더 많은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화제를 킹 오늘 준비된 소식들 모두 열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강병욱의 화제 비평과 함께 하시죠.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탓에 올 하반기 산업 경기가 상반기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대한상공회의소의 2012년 하반기 산업 기상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와 비교해서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한 업종은 반도체가 유일했고요. 조선건설 등 나머지 10개 업종은 상반기와 비슷하거나 혹은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이제 유럽 재정위가 우리 목줄을 재우는 것이 보이죠.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라서 외부 환경에 많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개방하는 거 좋죠. 하지만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열어야 하는데 누가 열려면 뭐든지 열어젖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우선 이달 말까지 스페인은행에 300억 유로를 지원하고 스페인 재정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감축하는 시한을 2014년으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올해 감축 목표치도 더 완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자, 유럽 사람들 요즘 완전히 양치기 소년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유럽 사람들도 자신들이 양치기가 된 거 알고 있을까요? 뭐 알았다 손치더라도 별로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까 자직일도 답답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살아온다 하더라도 머리가 아플 거니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 하락장 속에서도 이 경기 방어적 성격이 강한 통신주가 나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통신주는 배당 수익률을 고려할 때 7월에서 8월이 투자 적기라는 공감대가 확산된 데다 갤럭시 S3 LTE의 출시로 차세대 통신망인 LT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이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올랐습니다. 자, 통신주 그동안 고생 많았죠. 사실 뭐 주식보다는 투자자들이 더 고생이 많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시장이 좀 받쳐줄 줄 모르겠습니다. 모쪼록 선전해주길 기대하겠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줬다 뺏는 겁니다. 부디 쭉쭉 좀 올라주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2분기에 ELS 발행이 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14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급감한 가운데서 수익 창출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ELS 발행이 크게 증가한 것인데요.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분기 ELS 발행액이 14조 28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2.72%, 직전 분기 대비는 6.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요즘 증권사 지점에서 영업 직원들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거래 대금이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 돈 어디로 다 갔나 했더니 ELS로 갔군요. 하긴 이 시장이 방향성 없이 흔들리기만 하니까 이 돈도 도망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양입니다. 뭐라도 해서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제남대였습니다. 네, 투자전 마스 49번째 공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갑론을박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리치인베스트먼트의 신기영 대표, CK증권트레이딩센터의 한찬덕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 증시 오늘도 또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박스권 하단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대표께서는 지난주부터 조금 시각을 바꾸셨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셨는지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제일 먼저 우선 생각하는 게 리스크 관리 이쪽을 먼저 좀 우선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한 비중은 일단 조금씩 줄이면서 현금을 좀 더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을 좀 쓰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근래에는 이제 선물을 가지고 하방 쪽에 일정 부분 좀 배팅을 하면서 선물 쪽에 있어서의 어떤 단기 거래 이런 부분에 약간은 좀 치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 대표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그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22 금리 발표 후에 시장이 좀 위험해 보인다는 이야기했고 단기 랠리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장이 모멘텀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니까 지난 주말에 이익 실현을 좀 대부분 하고 오늘부터 저점 매수에 조금씩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박스권 하단을 인식하고 저점 매수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벤트에서 시장이 흔들렸었는데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됐습니다. 자, 실적 시즌을 맞아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지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갑론을박 주제는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했는데 이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있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먼저 그 한찬덕 대표께 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 사실 기대치가 많이 내려와 있지만 예.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이벤트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 실적 시즌 자체가 뭐 의미가 있다기보다도 종목이 옥석 구분되는 순간들이 이제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나오니까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반면에 신경 대표님께서는 2분기 실적보다는 조금 더 크게 대외적인 변수들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실적이 사실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시장에서는 전혀 반영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어떤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약간 눈치 보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먼저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쟁점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인데요. 유럽에 고비를 넘기고 보니까 이번에는 어닝 샥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두 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 기대치가 많이 내려와 있지만 그래도 어닝 쇼크까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한 대표님께서는요? 준비를 조금 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게요. 지금 시장이 어닝 쇼크 때문에 뭐 급락한다 이런 것보다는 종목별로 지금 급락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아무래도 일정 부분 대비를 해두시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네, 일정 부분 대비를 해두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2분기 실적, 미국에서는 알코아가 예상 밖으로 좀 호실적을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 국내에서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좀 이런 호실적 이 기운을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알코아 실적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진짜로 좋다 나쁘다 예상보다 조금 더 나왔다는 거지 알코아 실적 자체가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당장 뭐 우리 저 소재 쪽 보고 있으면 철강 쪽이 그나마 좀 괜찮고 지금 구리 가게 연동하는 풍산도 주가 움직임 그렇게 썩 좋지 못하거든요. 뭐 고려아연도 지금 좋다고 뭐 말하기는 좀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2분기 실적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실적이 일단 나쁜 종목은 피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종목별로 계속 그 섹터별로 그 매수세가 조금씩 이제 몰리는 부분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내수주였다면 전통적으로 음식료 섹터가 들어갔었는데 지금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니까 음식료 쪽에 대형주들이 탈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내수주 매수 들어오면 당연히 들어온다고 봤는데 안 들어오고 있고 요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이 옥석 구분이 진행될 거라서 일단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거는 피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시장이 힘이 좋을 때는 예를 들어 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더라도 다음 분기 전망이 좋다는 식으로 분기 실적 발표를 악재 노출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뭐 저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시장은 그게 아니고 일단 분기 실적이 나쁘고 악재가 나오면 철저히 좀 반영하고 가는 시장이라서 악재가 나오는 모습들 예를 들어 실적이 안 좋다는 요런 종목들은 피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설령 3분기 실적이 좋게 전망이 된다 하더라도 악재 노출된 이후에
주가가 충분히 빠진 다음에도 매수 기회를 줄 거라서 이런 종목들 보면서 실적 발표를 주목 안 할 수가 없죠. 계속 신경 쓰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신경을 쓸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경 대표님께서는 이 경기 민간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민감주 쪽에서 지금 예상 실적을 제가 한번 조금 찾아봤었습니다. 근데 실적이 다소 좀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은 일단 화학과 철강 이쪽이 요번에 실적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괜찮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유조선은 다소 좀 부진할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LG화학이나 아니면 포스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2분기 실적은 1분기 실적에 비해서 다소 좀 긍정적으로 나올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3분기 실적이 과연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될 소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은 나름대로 좀 괜찮게 나오더라도 지금 전 세계의 어떤 경제의 흐름이 다소 좀 안 좋게 나오면 3분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근래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비중을 축소를 시켜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 단기적으로 기관들은 단기에 대한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지금 계속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좀 약간은 뭐 실적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는 수급이 상당히 좀 얽혀 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실적이라고 하면 뭐 우리 지난 금요일에 삼성전자 실적 잠정치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자, 한 대표께 먼저 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의 경우를 본다면은 앞으로 또 저기 그 다른 기업들도 실적 발표한 다음에 밀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삼성전자의 경우는 이제 조금 특별하게 봐야 되는 게 삼성전자의 주가는 실적보다는 그 수급이 결정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훨씬 좋았고 3분기도 지금 8조까지 예측하는 애널이 있을 만큼 실적 그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데 주가는 오히려 꺾이고 있거든요. 꺾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수급이 깨져서 그런데요. 기관들이 지금 편입할 만큼 편입한 상태에서 외국인 매수가 안 들어오니까 주가가 완전 하락 쪽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모습인데요. 요게 외국인 매수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나아질 그 전망이 안 나오니까 실적보다는 수급을 봐야 되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노출이 돼 있는데 실적이나 뭐 실적 전망에 따라서 섹터군에 뭐 편입이 되기도 하고 이제 탈락되기도 하면서 결국 아래 위로 위험에 다 노출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놓고 뭐 실적 발표가 좋은데도 주가가 밀리지 않겠냐는 거는 조금 좀 확대 해석했다고 봐야 되고요. 나머지 대형주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따라서 조금 움직일 거라고 봐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수급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안 받쳐주면 못 가니까 실적하고 수급을 같이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일단 제껴놓고 나머지 대형주들 외국인 수급이 이제 안 따라줘서 밀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실적하고 또 상관이 없으니까 이것도 이제 일단 빼놓고 나머지 이제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실적 따라서 묶었다가 이제 뺐다가 하는 식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식으로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게 지금 시장 상황에 맞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신 대표께서는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실적 발표되고 난 다음에 밀릴 가능성, 뭐 다른 종목들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우려하냐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점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혹시 우리나라 시장에서 셀코리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지금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시가총액을 1등, 2등, 3등, 시가총액 상위 3종목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차, 포스코, 최근 근래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취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3종목을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소 좀 불안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종목별로 하나씩 일단은 좀 차트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삼성전자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요. 지금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저점도 지금 점진적으로 낮아지면서 수렴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 어떤 쐐기형의 모습이 보여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중요한 거는 고점이 낮아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점도 삼성전자가 지금 낮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 약 110만 원 있는 자리에서 지지권역을 확보를 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시가총액 2위 종목인데요. 현대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차의 흐름을 보면 고점이 있는 자리에서부터 고점이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저점의 흐름을 보면 저점도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점 낮아지는 부분은 굉장히 좀 미약하기는 하지만 역시 계속적으로 수렴점을 찾아 나가면서 아래쪽으로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저 차트만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네. 좀 많이 걸릴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스코 같은 경우도 보면은 포스코가 과거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었는데 지금 포스코의 흐름을 보면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과 아래쪽에 35만 원이 있는 자리, 여기 있는 자리에서 수렴점을 좀 찾아나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징적으로 시가총액 3위 종목까지 위에서부터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매도의 포지션을 취해 나가고 기술적인 흐름은 저점을 일정 부분 낮춰나가는 다소 좀 안 좋은 흐름의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국내 증시 계속해서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800선 부근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 자, 박스권이 지속이 된다고 본다면 1800선 하단으로 지금을 매수 구간으로 삼아도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간단하게 답변 주시죠. 먼저 신경 대표님. 매수는 보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대표님께서는요. 저는 지수 하단 1800으로 보니까 지금부터 저점 매수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한 대표께 그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 부근에서의 매수는 유효하다. 그리고 사실 보면은 1780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PBR 예, 한 배. 예. 예.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요즘에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썸머랠리까지 이어질 수 있을런지 거기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수 하단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그 원래 시장이 좋게 보면 한없이 좋고 나쁘게 보면 또 한없이 나쁘거든요. 그 종합주가지수 차트 보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박스권을 하단을 1800, 그 상단을 1900으로 놓고 이제 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린 근거가 이 상단 추세선이 지금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지금 안 깨진 상태이고 1900 돌파가 쉽지 않은 자리거든요. 추세선 뚫고 가도 지금 60일선, 뭐 200일선이 지금 기다리고 있죠. 저항선이 이렇게 첩첩이 깔려 있어서 위쪽도 어렵고 아래쪽은 그렇습니다. 아래쪽은 많이 열린 것 같은데 지금 하단 추세선도 사실 좀 살아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1800도 초반에서 이제 첫 번째 지지 라인하고 만난다고 봐야 되니까 요 자리하고 그다음 1780도 상당히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봐야 되거든요. 전저점인데 이것까지 깨지면 시장이 굉장히 위험해지니까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메이저들도 이제 보고 있는 그림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1800이라는 지수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단이 붕괴돼갖고 지수가 뭐 1780도 깨지고 1750도 깨지고 1700까지 쭉 밀린다고 해도 1700선에서 다시 만들어질 박스권에서는 박스권 상단으로 봐야 되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1800선에서 매수한 그 주식이라면 크게 뭐 문제 있는 주식만 아니라면 그 한번 박스권이 무너진 다음에도 박스권 상단으로 나올 자리라서 도망칠 기회를 준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주식 매수를 안 하겠다고 하면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결국 매수할 자리가 안 보이는 거니까 계속 지켜본다고 하면 뭐 무너지는 거 계속 봐야죠. 그렇게 시장 대응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네. 야, 그러면 지금 안 사면 언제 사느냐? 그건 신경 대표께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지금 박스권 하단에 접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심스러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보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뭐 차트를 보여주셨지만 지금 시장이 박스권역에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지금 일부 저점을 낮추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아래쪽으로 밀려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종합주가지수 아래쪽으로 깨고 내려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술적인 부분의 차트 흐름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현재 제가 구간을 설정하는 부분은 위쪽 라인은 지금 1860포인트를 잡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래쪽 라인은 1810포인트를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수 밴드는 1810에서 1860 구간을 잡고 있는데 1810포인트 있는 자리를 아래쪽으로 이탈해서 움직여 나가게 됐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어떤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그래서 정책 기대감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실물 위기에 대한 어떤 부각,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이 두 개가 상존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 시장 자체가 박스권에서 움직여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정책 기대감에 대한 여태까지의 계속적으로 실망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추후에 어떤 실물 경기로 이전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종합주가지수 아래쪽으로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관점보다는 아래쪽으로 깨고 내려갈 가능성을 일부 좀 염두에 좀 두면서 리스크 관리에 먼저 좀 먼저 리스크 관리에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1800포인트 깨고 내려가면 시장이 급락으로 움직여 나갈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급락으로 움직일 때는 주식 박앤세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은 리스크 관리에 중점할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천도 대표님, 1800선 부근에서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주목해봐야 하면 좋을지도 알아보고 싶은데요. 일단 그럼 저 종목 차트 CJ제일제당하고 대상 차트 제가 한번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가 보통 대형주들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들 빼고 대형주들 급락 나온 시점이 지금 4월하고 5월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4월 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을 했고 3월 저점하고 연결해 보면 별로 안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대형주들이 급락할 때도 얘들이 괜찮았는데 최근 주가를 보면 확 밀리고 있거든요. 요 모습이 지금 대상도 비슷한데요. 대상도 지금 최근에 밀리고 있죠. 6월 30일 날 마지막으로 지금 윈도우 드레시성 그 매수세 들어갔고 양봉 하나 만들고 지금 또 최근에 이런 밀리고 있거든요. 요렇게 나오고 있는 게 지금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뭐 변경을 하는 건지 어찌된 건지 제가 주의 깊게 계속 보고 있는데 국제 곡물 가격 급등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익 전망이 나빠지니까 그 대표적인 내수주였던 음식료 중에서 뭐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두 종목들, 그동안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던 그 이 섹터의 이제 요 종목들을 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전망이 안 좋다, 실적이 나쁘다 그러면 뭐 바로 버려지니까 그 지금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 특정한 종목에 고집을 해갖고 이게 뭐 분기 내내 계속 좋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보자 이거죠. 어떻게 보냐면 일단 지수는 1800, 1900 박스권으로 보고 그다음에 종목들도 뭐 예를 들어 유가가 간다 그러면은 조선이나 정유 쪽 보는 거고 그리고 경기 전망이 나빠져서 유가 하락이 나오면 또 반대로 하락이 되면 좋은 거 뭐 운송 섹터들 이런 종목들 보는 식으로 단기 매매 치중하고 지금 내수주들도 지금 음식료 섹터가 탈락을 하면서 통신 쪽으로 또 탄력이 강하게 좀 붙어 있는 형태거든요.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가 좋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뭐 지수가 뭐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또 막상 따져보면 뭐 특별한 또 악재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스페인 문제도 지금 재무장관 회담 결과 보면 급한 불은 끈 상태지 않습니까? 이달 말까지 뭐 300억 유로 지원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은행이 직접 지원을 통해서 스페인 정부의 부담을 뭐 들어준다는 식으로 재무장관 회담에서 결국 할 도리는 다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추가로 뭐 회담을 더 한다 어쩐다 뭐 이야기들 나오는데 그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특별한 악재도 없는 상황이죠. 누가 미국 가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미국 가서 땅덩어리하고 자원들 보니까 500년도 갈 것 같고 미국 사람들 개개인을 다 쳐다보니까 50년도 못 가서 나라 망할 것 같다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풀린 유동성 보면 지수 3,000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중앙은행들이 돈들을 풀었지만 그 돈들이 또 대부분이 다시 중앙은행으로 예치가 되고 있죠.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어찌됐든지 간에 시장이 안정이 될 만한 투자 심리를 잡아줄 만한 모멘텀만 나와준다면 시장은 언제라도 유동성 랠리를 보여줄 만한 상황인 것도 틀림없어서 근데 결국 아래 위를 예단을 못하니까 박스권 대응하자는 거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신경 대표께서는 매수는 좀 보류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 종목만큼은 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다 싶은 종목 있을까요? 예,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근래에 주식에 대해서는 별로 메리트를 좀 못 느끼고요.
차라리 시장을 하방으로 볼 수 있는 뭐 코덱스 인버스나 아니면은 선물, 그러니까 지수 선물 이쪽을 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쪽에 대해서 거래하시는 분이 뭐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종목을 굳이 따져본다 그러면 역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종목을 보시는 게 지금 현재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부분으로 따지면 최근 근래에 통신주들의 움직임이 아주 굉장히 좀 좋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에 관련된 부분에 어떤 코멘트가 좀 있으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를 인상을 할지 아니면 동결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은 인하를 할지 뭐 지금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금리에 대한 어떤 발표가 나올 때 보통 화재보험주들이 조금 꿈틀꿈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으로 따진다 그러면 일단은 통신 쪽이나 아니면 보험 쪽 이쪽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구체적으로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통신주들 중에 제일 안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인데요.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 뭐 전분기 대비해서 요번에 실적은 조금 좋게 나올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SK 브로드밴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재보험주들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 삼성화재 이쪽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뭐 너무 길게 가지고 가시는 그런 부분보다는 좀 짧게 대응을 해나가시는 그런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통신 또 보험 이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이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쟁점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박스권 하단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시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필요하다 그겁니다. 근데 그 모멘텀이 바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두 분 어떻습니까?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 도출 기대감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뭐 EU 재무장관 회담 이 부분이 좀 진행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대표님께서는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저 재정 집행 말고는 시장을 살릴 만한 그 모멘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조차 기대할 수 없다면 그래서 시장을 뭘 보고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한찬호 대표님, EU 재무장관 회담 그래도 좀 기대할 만한 게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EU 재무장관 회담이라는 게 실무적인 협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늘 나온 이야기로 할 도리는 다 있다고 보는 거죠. 뭐 특별회담 또 하겠다고 이제 그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제대로 하고도 그다음에 또 끝나고 나니까 계속 뒷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재무장관 회담에서 뭐 근본적인 해결책 나온다고 기대하기 어렵고요. 오늘 나온 정도도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그 1,000억 유로 구조금융 지원도 신속하게 뭐 하자는 이야기를 한 거고 이달 말까지 300억 유로 우선 집행하겠다는 이야기도 그 정도면 사실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장관 회담에 기대를 한다, 뭐 유럽에 기대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 지금 경기 부양 이야기가 나온다면 중국이나 미국 쪽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유럽 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에서 부양 이야기 나오기가 사실상 좀 힘든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네. 네. 신경 대표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약간 좀 유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지금 유럽 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출 방안을 만들어내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은행을 어떤 식으로 구제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국채 매입에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뭐 자금을 유입을 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좀 기대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유럽은 사실 또 계속해서 우리 뉴스에 오르내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오히려 관심이 되는 것은 역시 이 G2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미국의 양적 완화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뭐 경기 부양이라든지 한 대표께서는 어떻게 좀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일단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인 건 맞거든요. 중국하고 미국이 예를 들어 부양책을 안 내놓으면 시장이 위험해지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기대가 시장이 이제 하방으로 완전 무너지는 걸 일정 부분 지지해주는 것도 틀림없습니다만 이거 매매에 적용하기는 문제가 많죠.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버냉키도 QE3가 언제 나올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이걸 예측을 하고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매매에 도움이 안 되는 정보라는 게 그렇게 가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는 하지만 이걸로 우리가 뭐 어떻게 써먹을 수는 없는 거고 단지 하방 위험을 좀 줄여주고 있다는 거 뭐 요 정도
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신경 대표께서는 G2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동안에는 저도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뭐 계속적으로 미뤄집니다. 지금 뭐 그 QE3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 아주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그 부분이 뭐 계속적으로 미뤄지는 부분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뭐 별로 기대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어떤 뭐 마음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중국은 나름대로 좀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지금 그래도 좀 쓰고 있는 편이거든요. 뭐 금리도 인하를 시키고 그다음에 어저께였나요? 원자바오 총리가 나와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의지를 좀 표출을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중국 시장이 어저께 너무나 안 좋게 움직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뭔가 중국 쪽에 이번에 경제 발표가 나오는 부분이 이번 금요일 날 그 중국의 GDP 발표 예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발표가 뭐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거든요. 중국 차트를 잠시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굉장히 좀 크게 지금 작용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아래쪽으로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좀처럼 반등을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중국이 2150포인트 있는 자리까지 아래쪽 하방으로 이탈해서 움직여 나가게 되면 버틸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민감하게 봐주셔야 되고요. 중국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어찌됐든 그래도 뭐 굳이 한다는 걸 우리가 막을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닝신에 대한 어떤 전략과 그리고 또 이벤트에 대한 전략들까지도 다 살펴봤는데요. 잠시 쉬었다 가야 되겠죠? 네, 예. 휴식이 있는 시장 이야기 야간 산책으로 이어갈게요.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 네, 주식 투자 속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느꼈던 작품들을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한찬덕 대표의 플레이리스트 식센스 보고 왔는데요. 식센스 저는 제가 본 줄 알았더니 저 화면을 보니까 안 본 거네요. 안 보셨어요, 이 글쎄 영화를요? 말입니다. 반전 영화의 정석이라는 영화인데요. 자, 한 대표께 먼저 영화 소개 좀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저 화면으로 보니까 브루스 윌리스가 그때 굉장히 젊었네요. 예, 브루스 윌리스하고 지금 꼬마로 나왔던 그 배우 이름 잊어버렸는데 굉장히 연기를 잘했죠. 예, 반전이라고 하면 이 영화다 할 만큼 제가 평생 본 영화 중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을 영화 말미에서 봤고요. 그리고 지금 혹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라는 뜻에서 영화 내용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 궁금한데? 아니, 근데 저는 뭘 본 거죠? 제가 그때 이게 그 여자애 같이 나와가지고 했던 거 있는데, 그 아마겟돈이었나? 아, 정말 참.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반전이 있는 이 영화 내용, 이게 지금 시장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제가 이 영화를 올린 건데 지금 그 시장 상황이 살짝 공포스럽기도 하고 또 지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약세인 시장을 되돌릴 만한 뭔가 깜짝 놀랄 만한 대규모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염원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 버냉키가 3차 양자 완화뿐만 아니라 4차, 5차 해가지고 2013년도 지수를 3천까지 들어올릴 만한 슈퍼버블을 만들어준다. 이런 반전들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수 고점에서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최저점에서 사기를 바라는데요. 사실 최고점하고 최저점은 사람이 사거나 팔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귀신들이 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시장을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사고 또 고점이라고 판단되면 가볍게 끊는 식으로 좀 그러니까 시장에 결따라서 시장 대응을 하자 뭐 이런 바람도 같이 담아서 이 영화를 플레이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반전을 기대하는 것은 누구 못지않게 또 목말라 하시는 분이 신 대표일 것 같은데. 아, 예, 그렇습니다. 뭐 제가 사실은 시장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그런 얘기를 오늘은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네. 저도 좀 반전, 뭐 급등으로 뽑아나가는 그 부분을 꼭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뭐 예상대로 안 될 때도 있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예상대로 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대응의 영역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혹시 뭐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되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또 위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움직여 나가는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시장이 어느 때 한 번이라도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어렵고 또 지루하고 힘들고 하는 그런 것이죠. 네. 저희 투자일전 마수에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찬덕 대표의 플레이리스트 영화 식스센스 확인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얘기로 넘어갈게요. 네,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종목 전략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 한방. 자,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통신주 상당히 강했습니다. 갤럭시 S3를 비롯해서 LTE 효과로 동반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죠. 그 가운데서 가장 크게 오른 종목 한 종목 보겠습니다. LG U 플러스 셀입니까 바입니까? 바입니다. 셀입니다. 예. 자, LG 플러스 신경 대표께서 바이긴 주는데요.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일단 LG U 플러스는요, 외국인과 기관 동시에 매수가 유입되는 거기에다가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위쪽으로 급등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쯤 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살짝 눌러줄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5,750원에서 한 5,800원 정도 이 정도쯤에서는 매수 유입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수반이 되면서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단기 급등해서 부담스러웠을까요? 한 대표께서는 셀 의견이신데요. 지금 통신주 배당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시장에서는 수요가 있거든요. 지금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KT나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6% 훌쩍 넘어가거든요. 은행들 예금 금리가 3%대 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태니까 시중 은행 금리 뭐 2배 정도 되니까 배당 투자로 해서 통신주가 매력 있는 건 분명한데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한 150원 정도 배당을 했으니까 배당 투자하고는 약간 어긋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주가 움직임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KT하고 만약에 비교를 하게 된다면요. KT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지금 한 20% 정도를 꾸준히 상승을 해온 자리, 지금 주가 저 차트 보면 굉장히 힘 있는 모습이고,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지부진하다가 오늘 급등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이제 다른 후발주자에서 다른 종목들을 따라잡는 모습인데, KT나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민을 해봤겠습니다만, 지금 이 주가 형태는 일단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이고 단기 급등 나와서 단기로는 이격 조정이 들어갈 자리고요. 그리고 배당 투자 매력도 약간 좀 둔한 상태이고 LTE 관련해 가지고 뭐 투자가 다 끝났으니까 앞으로 이제 수익이 좋아질 거라는 모멘텀을 받은 상태인데 지금 시장의 그 모습이 살짝 좀 험악하다고 보는 거죠. 확실한 거 아니면 이제 잘 주가에 반영을 안 시키는 상태인데 LTE 이야기 오늘 나가고 오늘 올랐다는 식이니까 이것도 뭐 재료로서 100% 신뢰가 안 가는 이야기죠. LTE 투자가 어제 오늘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배당 정도가 연말에 확실한 거인데 요것만 딱 놓고 따진다면 KT하고 SK텔레콤 비해서는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 단기 주가 상승도 좀 과다하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장차 조금 길게 봐서도 그렇습니다. 통신주가 지금 성장 산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지금 LTE 관련해갖고 네트워크 부품주들이 벌써 꺾였거든요. 요거 말고는 뭐 특별한 투자 모멘텀이 없다는 식으로. 그랬는데 지금 통신주들도 조금 그런 모습입니다. 스마트폰 보급되면서 통신주가 한번 갈 걸로 기대했는데 못 갔고, 지금 LTE 관련해서는 또 기대가 또 지금 주가를 조금 끌어올리는 상태이고, 근데 이것보다는 배당 관련해서 시장의 수요가 이제 살아있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내수주에서 음식료 관련 주들이
지금 곡물가 급등으로서 좀 꺾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조금 수급이 몰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기관들이 단기로 계속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보석유하고 저 호남석유를 많이 팔았거든요. 많이 팔고 또 통신주에 지금 몰아서 들어왔는데 추세적으로 지금 수급이 안 나오는 상태인데 지금 단기 급등하는 거 보고 따라가는 건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 플러스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는 철강주 한 종목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주가는 조금 부진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현대제철입니다. 두 분의 셀앤바이 전략 어떻습니까? 셀입니다. 바입니다. 네. 자, 철강주는 우리 한 대표께서 먼저 바 의견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좀 세워주신다면요. 일단 저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세선 하단에 살짝 지금 걸치기 직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나쁜 모습이 아니고 수급이 지금 잠깐 안 좋은 상태인데 이 수급이라는 게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움직임이 안 나오고 단기로 반전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하는 거고. 그리고 자동차 2분기, 3분기 실적이 지금 뭐 좋다 나쁘다 이야기는 많은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 그 수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자동차 부품주로도 뭐 편입해도 되는 정도이니까 이쪽으로도 조금 수혜를 본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주가 상태가 청산 가치도 안 되는 상태의 저평가인 상태에다가 지금 현대차 파업 관련해갖고 부분 파업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관련해갖고 악재까지 받아서 주가가 지금 힘이 없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청산가치 1도 안 되는 그 상태에서 거래될 주식은 아니라고 보니까 지수대도 그렇고 지금 주가 모습도 그렇고 조금씩 모아가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네. 자, 현대제철에 대한 신기영 대표의 의견은 셀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예, 단기적인 측면에서 최근 며칠간에 걸쳐서 외국인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매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은요. 공교롭게도 종합주가지수 흐름과 거의 유사하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종합주가지수처럼 지금 박스권에 갇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중요한 부분은 83,000원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83,000원 이탈했을 때 손절 처리를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도 살펴봤고요. 자, 신기영 대표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행사 가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4일이고요. 부산에 내려갑니다.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에서 뵙는데요. 부산 백스코에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연회를 좀 진행을 합니다. 뭐 저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요새 좀 인기가 좋다 그러는 이반장님하고 이제 같이 둘이 가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은 그때 가서 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시황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시기에서의 어떤 대응 전략을 어떤 식으로 짜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 부산 백스코 거기에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리치인베스트먼트 신경 대표, CK증권트레이딩센터의 한찬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머니투데이입니다. 한솔그룹이 거래소 상장위원회에서 상장 유지와 거래 재개가 결정되자 신택의 인프라 관련 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오늘 인수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대주주 지분 매각 대금의 무상 출연, 경영진 교체 등 개선 계획이 완료됐다며 거래 재개를 결정했는데요. 한솔 관계자는 신택인수로 미래 유망 사업으로 평가받는 발전 사업을 포함해 그룹의 역량을 집중해 이 분야를 핵심 사업으로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일모직이 폴리카보네이트 생산 규모를 2배로 늘렸습니다. 이를 통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폴리카보네이트는 첨단 IT 기기의 외장재와 자동차용 내외장재, 광학용 재료 등 첨단 소재 분야에 사용되는 고부가 합성 수지로 최근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S3의 뒷면 커버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네, 알코올을 스타트로 해서 미국에도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이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닝 시즌 초반에는 실적들이 잘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경기 지표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전미 자영업연맹에서 발표되는 자영업자들의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이 밖에 민간시장 조사업체 IBD TIPP가 집계하는 7월 경기 낙관지수가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럽 쪽 시장들은 일단 강하게 출발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무튼 밤 사이에 해외 변수들 좀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 굿나잇. 굿락.